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영랑의 북입니다. 우리 현대시를 공부할 때 이 문장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도의 소월, 남도의 영랑. 남북으로 시세계를 나눠본다면요, 우리 함경북도 대표하는 시인에는 1920년대 가장 대표적인 시인 김소월이 있었고, 또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시인에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김영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과 김영랑은 둘 다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시인이고, 이번 시간에는 김영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김영랑의 고향은 전남 강진입니다. 김영랑은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강진에서도 이제 지주 집안에서 자랐고요. 도쿄로 유학 생활을 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랑의 대표적인 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미 강의한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다음에 전라도 사투리의 방언이 돋보이는 오메 단풍 들겠네. 그 다음에 5월의 계절감을 자연물을 통해 마음껏 드러낸 5월이라는 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시가 있고요. 김영랑의 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향토성과 음악성입니다. 김영랑의 시 전반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이나 전통을 상징하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표현 면에서는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음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향토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방언도 많이 사용했고요. 이 방언은 곧 구어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울림소리 또한 음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울림소리는 미음, 니은, 이응과 같은 비음과 그 다음에 유민, 리을이 있죠. 김영랑의 시는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서정을 주로 얘기를 하고요. 형식적으로는 아름다운 민요를 듣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서정과 민요적 율격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감각적인 이미지를 주는데요. 김영랑은 실제로 이제 자신의 시 세계 정신을 반영하는 순수 서정시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서정시 운동에는 김영랑뿐만 아니라 정지용이라던가 박용철 등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이제 시문학파 같은 경우는요,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 언어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외부의 반영론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아름답고 그윽한 서정의 세계를 내용적으로 탐닉하면서 표현적으로는 우리말을 섬세하게 조탁합니다. 조탁이란 갈고 닦아 만드는 것으로 아름다운 시어를 만들기 위한 언어의 재창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랑의 이제 북이라는 작품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의 제목이 한 글자예요. 북이죠. 자, 그럼 이 북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판소리를 할 때 옆에 보면은 고수라고 하죠. 북을 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 북입니다. 그럼 북이라는 거는 뭐냐? 악기죠. 음악의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악기는 무엇을 만들어내죠?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란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시인보다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음악을 공부하며 학비를 보내주지 않겠다 해서 음악을 포기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대신에 시를 통해서 그 음악의 율격 같은 것을 잘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남도의 대표적인 예인하면 김영랑이 또 나오는데요. 김영랑 같은 경우는 또 창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영랑의 북을 공부를 했을 때는 김영랑은 굉장히 음악적인 요소가 시에 많이 썼지. 그 이유는 김영랑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영랑의 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김영랑이 북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첫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라는 시의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을 보면요.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연부터 뭐가 나와요? 말을 건네는 어투인 대화체가 나옵니다. 자, 자네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시적 청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 시적 청자한테 뭐라고? 소리를 해라. 나는 이거 화자죠. 뭐를 하겠다? 북을 잡지. 그러면은 지금 청자하고 화자하고 마치 판소리의 한 장면처럼 한 명은 창을 하고 한 명은 고수로서 북을 치고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엄몰이, 자진몰이, 휘몰아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엄몰이, 자진몰이. 음악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양조는 소리가 가장 느린 장단. 그 다음에 중몰이는 소리가 중간 빠르기인 장단. 중중몰이는 좀 더 흥취를 돋우며 우아한 맛이 있으면서 더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엄몰이는 뭐예요? 평조음으로 평화스럽고 경쾌한 음악. 자진몰이는 격동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장단입니다. 휘몰아보아 이 부분은 휘몰이도 생각이 나지 않나요? 소리가 가장 빠른 장단.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북을 통해서 울려지는 어떤 음악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실제로 북을 울리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음악으로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로서 텍스트만으로서 우리는 이미 북소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판소리의 장단의 빠르기가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야만 이룬 일이란 인생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상황 정리되시죠? 청자하고 화자하고 창과 노래로 조화롭게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소리와 북이 어우러져서 숨결이 꼭 맞아서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판소리에서 어떤 사람이 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북을 치지만 그게 그냥 쳐지는 게 아니라 둘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을 하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장단을 쳐주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목이 북이잖아요. 북의 속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고수 2명창. 한 명의 고수가 있고 두 명의 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창을 잘해도 이 고수가 북을 제대로 치지 못하면 그 노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고수 2명창은 판소리 연창에서 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과 창은 이렇게 조화로운 연결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에서 이제 흔하지 않는 일이죠. 요즘은 서양 음악을 훨씬 더 한국 음악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판소리, 창이라던가 이제 북을 치는 전문 예술인들이 좀 줄어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게 더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제가 1, 2, 3면까지 봤는데요. 이미 우리가 4면까지 봐도 어떤 음률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음보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여기 음보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몰아보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이게 3음보로 음보율이 나눠지죠.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야만 이룬 일이란 인생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여기는 몇 음보예요? 4음보예요. 이렇게 이 시의 특징은요. 3음보, 4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조화롭게 활용을 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떠나서야 북은 오직 가죽일 뿐 헛때리면 망가비도 숨을 고쳐 쉴 밖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리라는 거는 여기서 창을 얘기하죠. 창이 없으면 북은 오직 뭐예요? 그냥 가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서는 창과 장단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헛때리면, 만약에 북을 헛때리면요. 망가비도 숨을 고쳐 쉴 밖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망가비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송망갑이라고 판소리에서 서편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서쪽 할 때 그 서편제인데요. 동쪽을 나타내는 동편제의 대가로 불리는 조선시대 판소리 명창인 송망갑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송망갑과 김영랑은 같은 남도 예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송망갑이 창을 하고 김영랑이 북을 때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북을 잘 못 때리면 망가비도 어떻게 한다? 숨을 고쳐 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역시 이 북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연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북은 오히려 컨덕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단이라는 거는 음악에 그 북이 창에 맞춰서 장단을 맞춘다는 거죠. 그 말이 모자라다는 건 북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창에 반주가 아니라요. 더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 다음 연을 보면 연창을 살리는 연창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살리는 반주쯤은 이것쯤은 지나고 이러니까 이거는 북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북은 오히려 뭐가 되냐면 컨덕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컨덕터는 뭐냐면요. 컨덕터 영어로 지휘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 오히려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북이 창에 의해서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관장하는, 창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1고수 2명창이라고 했잖아요. 2명의 명창이 있어도 1명의 고수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그대로 또 살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떠받는 명고인디 장가락을 온통이죠. 떡궁 동중청이여 소란 속에 고여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받는 명고인디는 이게 이름명자에 북 할 때 고입니다. 그래서 이름난 고수예요. 누가? 내가. 화자가 지금 북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장가락을 온통이죠. 가락 중에서도 잔잔바리 같은 그런 장가락은 다 잊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유형으로 말하고 있죠. 떡궁 동중정이요. 떡궁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의성어를 통해서 북치는 소리가 나왔고요. 동중정이요. 여기서 동중정은요. 이게 움직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고요. 정은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움직임 가운데의 고요함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을 부르는 소리하는 사람도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고수도 북을 치죠.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지만 그 음악 속의 경지는 바로 뭐예요? 고요하죠. 그 음악 속에 푹 빠져들면 내 머릿속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란 속에 고요가 있다고 이렇게 모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음악이란 거는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연주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협업을 필요로 하니까 복잡해요. 하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 또는 그 상태에 심취해 있는 연주자 같은 경우는요. 그것에 푹 빠져들어서 무아지경의 그 몰입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자,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리와 북이 무엇을 조화로움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요. 예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리하고 북의 그 조화로움이 어때요? 아름답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소리하고 북이 조화를 이뤄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니까 우리는 뭐냐? 예술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면 그것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술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것 또한 삶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인생이 가을같이라는 지급법을 통해서 익어간다는 어떤 성숙의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이란 건 예술의 경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성숙함이 필요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술이 그 삶에 영향을 줄 때 그 인생 자체도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 연을 볼게요.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자, 이 부분은요. 일구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역시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은 달라지죠. 처음에는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이러면은 청자와 화자의 그 앞으로 행동이 궁금했고 어떤 음악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여기서는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음악의 호흡이 일치하는 그런 말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화체와 독백체, 대화체와 독백체 뭐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는데요.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일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백은 막 혼자 노래를 하는 부분이 여기 창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체는 또 안일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체, 독백체, 대화체로 이루어지는 건 창과 안일이의 그런 긴장과 이완의 요소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김영락의 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김영락의 북을 혼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직접 음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